나는 그날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못생겨 태어나면 못생겨 살아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가족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엄마와 언니가 내 삶을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완벽한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 대가는 시작된다. 첫 번째 희생자는 언니의 딸, 내 조카.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녀의 미래를 빼앗을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2005년 그 병원의 복도에서 나는 세상으로 태어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려진 채로 태어났다. 엄마의 손이 내 얼굴을 스치며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 아이는 못생겼어. 언니, 버려. 못생겨 태어나면 못생겨 살아라. 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20살, 대학생이었고 나 같은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망칠 수 없었다. 엄마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니를 설득했다. 그날 나는 병원의 쓰레기통 근처에 놓여졌다. 간호사의 발견으로 살아남았지만 내 삶은 이미 저주받은 시작이었다. 양부모님께 입양된 나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항상 느꼈다. 내 얼굴에 새겨진 못생김이 세상의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그 상처를. 학교에서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불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못생겨 살아라. 그 말은 내 안에서 자라났다. 10대가 되면서 나는 책과 인터넷으로 가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언니의 이름, 엄마의 흔적.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나는 그들을 찾았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언니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였다.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고 엄마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내 이름은 이제 김지은. 입양 후 바꾼 이름이다. 원래 이름. 모른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뜨거운 피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언니의 로펌에서 인턴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인턴. 열심히 해요. 그녀의 눈빛에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완벽한 삶 뒤에 숨겨진 죄책감. 첫 번째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엄마가 언니와 함께 왔다. 그녀의 얼굴은 늙었지만 그 눈은 여전했다. 차갑고 판단하는 눈. 예지은 씨, 예쁜 애. 결혼은 했어. 엄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요, 아직요. 하지만 언니처럼 성공하려면 짐은 버려야죠. 그 말에 언니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나는 기다린다. 첫 번째 갈등은 곧 올 것이다. 로펌에서의 일상은 지루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관찰했다. 언니의 클라이언트, 그녀의 약점. 그녀는 이혼 소송 전문가였다. 아이를 둘러싼 분쟁을 다루며 항상 자기의 미래를 외쳤다.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버린 아이가 바로 나인데. 어느 날 그녀의 딸 지민이가 로펌에 왔다. 10살, 예쁜 아이. 엄마, 나 피곤해. 이 지민이가 말했다. 언니는 안아주며 조금만 참아. 우리 공주님. 그 장면을 보며 내 가슴이 타들어갔다. 왜 그녀에게는 완벽한 가족이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는 버림? 그날 밤 나는 지민이의 학교를 조사했다. 그녀의 친구들, 선생님들. 복수의 첫걸음은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지민이의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민이 엄마, 과거에 아이를 버린 적 있어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진다. 다음 날 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무슨... 누가 이런 소문을... 그녀는 나를 불렀다. 지은 씨, 들었어. 이상한 소문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언니. 가족의 비밀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엄마의 과거를. 그녀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성공하려 애썼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언니를 낳았고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못생겨 태어나면 그 말은 그녀의 모토였다. 그녀의 언니, 내 외삼촌은 그런 말로 인해 자살했다. 가족의 비밀은 더 깊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메모했다.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려야 한다. 지민이의 학교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아이들이 지민이를 괴롭혔다. 내 엄마가 아기를 버렸대. 지민이는 울며 집에 왔다. 언니는 나를 찾아와. 지은 씨, 도와줄 수 있어? 소문 막아줄 사람 알아?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요. 하지만 대가는. 솔직함이죠. 그녀는 모른다. 내가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서 증오는 피처럼 끓었다. 이건 공평하다. 그녀가 나에게 한 대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언니의 로펌 클라이언트들이 속삭였다. 그 변호사, 과거의 언니는 밤새워 자료를 뒤졌다. 이게 어떻게? 내가 한 실수인데 그녀의 독백을 나는 엿들었다. 로펌의 보안 카메라를 해킹한 덕분이었다. IT 스킬은 입양 후 배운 것 복수를 위해? 엄마가 로펌에 왔다. 언니야, 이게 다 내 탓이야. 그 아이를 버린 게 던니는 소리쳤다. 엄마. 그때 당신이 시켰잖아. 그 대화는 내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녹음기를 켜놓았다. 엄마의 목소리, 못생겨 태어나면 못생겨 살아라. 그게 현실이야 증거였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지만. 지민이는 학교를 빠졌다. 언니는 나를 집으로 불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화려했다. 지은 씨, 지민이를 좀 봐줄래? 내가 출근해야 해. 지민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고모. 아니, 지은 언니, 왜 다들 나 싫어해?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세상이 가끔 잔인하단다. 하지만 내 엄마처럼 강해지면 돼.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증오는 더 컸다. 이 아이는 언니의 행복의 상징. 빼앗아야 한다. 밤에 나는 언니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사업가, 바람둥이였다. 바에서 술을 마시며 나는 유혹했다. 언니분, 정말 운 좋은 사람이네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지루해. 나는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불륜. 사진을 찍었다. 익명으로 언니에게 보냈다. 다음 날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균열이 시작됐다. 엄마는 언니를 탓했다. 내가 약해서 그래? 가족을 지키지 못해 던니는 반발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 싸움은 가족의 뿌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언니에게 엄마의 비밀을 아세요? 과거에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호기심을 심었다. 지민이의 생일 파티. 나는 초대받았다.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나는 선물을 줬다. 오래된 사진, 병원에서 버려진 아기 사진. 가짜지만 비슷했다. 이게 뭐야? 언니가 물었다. 과거의 유령이에요. 파티는 엉망이 됐다. 지민이는 울었고 남편은 사라졌다. 내 복수는 이제 가족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심리적으로 나는 무너질 뻔했다. 밤에 꿈에서 엄마의 얼굴이 나왔다. 못생겼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이건 정의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언니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 씨, 너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언니, 신뢰가 중요하죠. 가족처럼. 그 말에 그녀는 주저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밟았다. 로펌의 대형 사건 자동 학대 소송. 나는 증거를 조작했다. 언니의 이름으로 그녀가 클라이언트의 아이를 방치했다는 루머를. 언론이 달라붙었다. 유명 변호사, 아이 방치 의혹.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 문제. 언니는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아이를 엄마는 속삭였다. 버린 게 맞아. 못생겨서. 나는 병실 문밖에서 들었다. 녹음. 이제 폭로의 때. 나는 익명 블로그를 열었다. 제목,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 그 안에 모든 증거. 엄마의 말, 언니의 과거. 사진은 가짜지만 감정은 진짜. 인터넷이 들끓었다. 언니의 로펌은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 씨, 이 블로그. 너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지민이는 나를 찾았다. 언니, 우리 가족 망가질까 봐 무서워.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가족은 강해. 하지만 약점은 그녀의 미래를 나는 이미 훔쳤다. 학교 장학금을 빼앗는 서류를 조작.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떨어졌다. 남편의 불륜이 터졌다. 언니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아이러니. 그녀의 전문 분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변호를 방해했다. 증거를 유출. 그녀는 패배했다.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 왜 나한테만. 그녀의 절규가 내 귀에 맴돌았다. 엄마의 장례식아니, 아직 아니지만 그녀는 죽을 뻔했다. 나는 병실에 갔다. 엄마, 기억하세요? 그 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너, 누구?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버린 아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첫 번째 충격. 복수의 쾌감이 왔다. 하지만 공허도. 나는 거울을 봤다. 여전한 못생김. 하지만 이제 나는 강하다. 언니는 무너졌다. 로펌을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로 옮겼다. 지민이는 학교를 바꿨다. 하지만 소문은 따라다녔다. 버린 엄마의 딸. 아이들은 그녀를 피했다. 지민이는 자해를 시작했다. 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 씨, 지민이가. 도와줘. 나는 갔다. 언니, 과거를 직면하세요. 나는 엄마를 설득했다. 언니를 용서해. 하지만 진실을 말해. 엄마는 고백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었어. 언니가 임신한 거. 아니, 내가 버려진 아이. DNA 테스트로 확인. 나는 언니의 동생이었다. 충격.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언니의 마지막 클라이언트를 빼앗았다. 그녀의 명성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가족의 비밀들 암시했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지은. 너였어. 나는 인정했다. 네, 언니. 20년의 대가. 지민이는 나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녀를 구했다. 내가 강해지게 할 개인의 계획의 반전. 그녀를 내 편으로. 엄마는 죽었다. 유언, 미안해, 아이야. 하지만 늦었다. 언니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너는 내 동생. DNA 증거로. 하지만 나는 증거를 조작했다. 아니, 우연이야.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녀의 과거를 폭로. 그녀는 패배. 감옥행. 지민이는 나와 살았다. 고모, 왜? 나는 말했다. 사랑 때문에. 하지만 진짜는 복수.
그녀를 통해 언니의 고통을 연장. 내 삶은 변했다. 성공한 작가, 버려진 이야기 책으로. 세상이 나를 찬양했다. 하지만 반전, 언니가 탈옥 계획. 그녀의 편지, 동생아, 용서해, 나는 갈등. 복수는 끝날까? 최종 대면. 언니와 병원에서. 왜 우리를, 나는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녀는 울었다. 엄마의 탓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도 동의했어. 지민이는 선택, 나나 언니. 그녀는 언니를 택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겼다.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새 삶을 시작.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끝. 하지만 그림자는 영원하다. 못생겨 살아라 이제 그 말은 내 무기.